유창복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생략해 주시고요. 현 출마 선언은 예비후보로서의 선언이 되겠고요. 당의 정식 후보로 선출이 되면 5월 초순경에 다시 한번 정식 기자회견,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다 자세한 구정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기게 될 거고요. 지금 예비 후보로서의 출마 선언은 왜 출마하게 됐는지, 출마하려 하는지, 그리고 마포구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출마 기자회견은 마포 구민들에게 밝히는 첫 번째 공식적인 보고의 형식, 보고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자체를 실내에서 하지 않고 야외로 나온 이유도 마포 주민들 직접 만나 뵙고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예비 후보님이신 유창복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문을 밝혀주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포 지역의 언론사에서 마포 FM 등등 많이 오셨는데 간단한 질의응답 순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약 한 20여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이신 유창복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유창복입니다. 제가 그 출마의 뜻과 마음을 적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해서 제가 적은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마포주민 유창복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가 되기 위한 장정에 나섰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봄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내보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 기승을 부르는 미세먼지, 골목길 안전과 상생의 지역경제,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과 교육, 어르신들이 더 편안한 건강과 요양,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서 시민이,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제가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치를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시민이, 주민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정치는 골목과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지는 우리 이웃들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이웃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유창복이 바라는 마을 정부는 우리의 새로운 바람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 유창복 20년이 넘게 도시에서 마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을 직접 디자인했고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전국 방방곡곡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포에서 우리 구민들이 새로운 바람을 담아 마을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민의 삶과 생활이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지원하는 마을정부, 바로 이곳 마포에서 가능합니다. 마포는 21세기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두 가지, 생태자원과 창의적인 인적자원,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에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가 갖지 못한 풍부한 생태자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한강 수변공원이 있고 경의선 숲길공원이 있으며 난지도가 탈바꿈한 월드컵 공원 등이 있고 홍제천과 불광천이 마포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생태숲 와우산과 성미산이 우리 마포에는 있습니다. 또 마포는 젊습니다. 서울시 어느 곳보다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활력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문출판, 첨단 미디어 산업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협동조합들이 촘촘한 생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들 간의 다양한 주민 모임들이 마포처럼 풍부한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일상이 되고 더 이상 고성장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미래의 활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포가 가진 풍부한 인적 생태적 자원을 모으고 연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포를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라는 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 바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직접 듣고 모아서 마포 구민 모두가 바라는 마포에 대한 그림을 기필코 완성해 가겠습니다. 첫째, 마포 전체가 거대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포가 자랑하는 문화예술, 인문학, 첨단 미디어, 생태 자원들의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놀고 실험하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마포 면적 4분의 1을 차지하는 공원, 문화예술 공연장, 첨단 미디어 실험실, 도서관, 인문학 책 읽기 수업을 통해서 학교 밖 마을 교사들과 놀면서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마을 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포의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며 생활에 활력도 얻는 마을 교사가 될 것입니다. 삶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들은 안전, 생태, 인문학, 문화예술과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교사가 되어 마포 학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포구청과 16개 동은 마포 학교의 행정실이 되어서 마포 교사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를 마을 교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끌어와서 훌륭한 마을 교사를 양성하고 마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육정책의 모델이 바로 이 마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육아형 국공립 어린이집인 성미산 어린이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참여가 보장이 되고 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안전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아이 기르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민의 힘으로 골목이 안전한 마포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온갖 위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와 여성, 어르신들을 가장 취약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귀갓길 여성들의 안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바로 마을에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장소에 CCTV를 더 설치하고 화질과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며 순찰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목을 마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지키고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우리 동네 골목 대장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공덕동에서 상암동까지 사람이 있는 문화의 토대가 놓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우리 마포만큼 부합하는 곳이 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문화비축기지, 당인리 문화발전소, 경선, 숲길 곳곳은 마포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공연하고 실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작지만 큰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마포의 아이들과 청년들, 중장년과 노년이 원하고 즐기는 문화를 마포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포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마포의 미래가 비로소 바뀝니다. 문화 콘텐츠는 문재인 정부의 5대 핵심 투자 산업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는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구현할 최초의 자치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마포에는 주민이 행복한 관광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포에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들이 있고 즐겨 찾는 모임 장소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마포가 자리 잡아갈수록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마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포를 찾는 사람들이 마포 구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늘어선 관광버스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가게들이 짧은 주기로 개업하고 폐업을 반복하며 밀려나고 있고, 잠은 마포 밖에서 자고 쇼핑만 마포하에서 하고 사라지는 현재 이 상황, 결코 마포의 구민의 행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단체 관광버스 대신 관광객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둘러볼 수 있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납니다. 동네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거리가 안전해집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마포의 풍부한 문화예술, 미디어 자원과 생태 자원을 촘촘히 엮어서 도보 여행과 자전거 여행이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방향과도 딱 일치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여서 마포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마포가 지역형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선도하는 마포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이미 목전에 다가온 위험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마을과 골목에서의 노력이 합쳐지지 않으면 인류의 문명사적 위협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많은 자치구들은 지역형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가구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형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 친화형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구청과 주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한다면 마포는 거대한 재생에너지의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마포 구민 여러분, 마포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4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마포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을 가진 38만의 주민들이 이미 계십니다. 새로운 상상을 실험해온 많은 경험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새 시대 새로운 비전이 마포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마을 공동체를 일구었고 이를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며 이제 전국 대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이 모델을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을 입안하고 13년부터 3년 동안 최일선에서 이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듬해 2016년에는 서울시 협치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읍면동 정책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저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서울시 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이 과정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는 저한테 대단히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포의 마을과 골목을 지원하는 마을 정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마을과 동네는 자치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마을과 동네가 뿌리가 되는 민주주의가 우리 새 시대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 새로운 마포는 로컬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마을과 동네는 동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16개 행정동의 자치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활력을 엮어내고 정책과 예산을 나누겠습니다. 골목골목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의 자치를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포 구민 여러분, 마포구에서 대한민국의 첫 마을 정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유창복.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받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 이 마포구로 이것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중요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5가지 전체가 다 서로 어우러져야 마포 전체가 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마포 학교에 대해서 우리 마포 FM 송덕호 PD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마포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포만이 아니겠죠. 우리 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시에 힘들고 사교육에 많이 힘들고 이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생태 자원이 있고 문화, 예술, 인문, 출판 자원이 진짜로 많은 도시입니다. 아마 서울에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마포만큼 이렇게 다양한 시민사회의 자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이 자원을 잘 연결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으로 연결해 낸다면은 저는 아이들이 미래를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마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포 전역이 아이들의 학교가 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꿈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마을 학교의 가장 큰 목표이고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추가로 다른 질문. 네. 저는 이제 이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는 전 세계인들이 이런 문화를 보려고 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올 때 특별한 거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끼와 재능을 버스킹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유일하게 계신 곳 1번, 2번, 3번입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사실은 허가내지 않은 공간인데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요일만 차가 없는 거리인데 또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토요일까지 차가 없는 거리가 됐고 또 금, 토, 일 차 없는 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거리 자체를 아예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뭔가 전 세계 사람들이 걷고 싶은,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발견해갖고 이 공간을 표현하면은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홍대 앞 문화예술인들의 활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보러 전국의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들이 마포 지역의 문화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곳에서 오래도록 안심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단히 창의적이고 활력적인 젊은 상인들이 점점 설당을 이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해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는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분들, 예술가들, 상인들, 이 자리를 찾는 관광객들, 이 동네 주민들, 마포 전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머리 맞대는 판을 저는 행정이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깔아준 판에 이분들이 합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정부는 서울시 자원, 중앙정부 자원, 어떤 자원이라도 다 끌고 와서 이분들이 내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행정을 마을 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마을 정부를 대한민국 최초로 마포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마이크 좀 들고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하세요. 구청장 예비 후보 유창복 후보님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마포구청 방향으로 약 100m 가시다 보면 SK주유소 옆에 국민은행 건물 5층에 있습니다. 문은